예,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무조정실 국무일차장 최병환입니다. 예, 지금부터 규제정부 입증 책임제 전환에 따른 추진 성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때 제기된 기업인의 건의를 수용하여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정부 입증 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 설명하였던 방식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의 어떤 주체를 바꾸는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와 선호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전환 체제의 전환에 관한 내용에 관한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 인사 규정 영안이 통과된 것과 같이 규제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수행 업무에 관한 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적극 행정의 강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규제 개혁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할 것인가, 과거에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을 하자 하는 그런 선언론적이거나 개별 케이스 중심에서 벗어나서 방법론적인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스스로 왜 이런 규제와 규정들이 필요한지를 민간인들의 참여하에 입증, 설명을 하게 하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혁을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규제정부 입증 책임제 추진 계획을 전 부처와 같이 수립을 하고 각 부처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 입증위원회를 구축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로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규제 개선을 건의한 기업 관계자도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국과장께서 민간인이 과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규제의 어떤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규제정부 입증 책임제를 1차 시행을 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크게 두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건의과제의 분야인데요.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으로부터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소관 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거나 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사실상의 불수용입니다. 로 답변하였던 과제들을 규제 입증위원회의 심의, 입증 책임의 전환 이 트랙으로 다시 바꾸어서 재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수용되었던 건의과제 총 1248건 중 약 30%에 이르는 375건을 추가로 수용 개선하는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 분야가 행정규칙의 분야입니다. 사실상 행정규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끼치고 규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 획패의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각종 고시 등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 책임제의 전환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이 총 1,800여 개 정도 되는데 1차로 각 부처와 협의한 결과 약 552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527건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중에서 약 18%에 이르는 642건의 규제 개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차적으로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규제 개선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민간과 건의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론의 전환을 통해서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 과제들이 30%
시기나 추가로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고요. 또한 공직자들이 현장의 애로를 깊이 이해하고 규제에 있던 필요성을 심층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건의자들, 기업과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을 하였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의 전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확산 시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제계나 국민들께서 건의하시는 규제의 개선 건의 과제는 규제 입증 책임제 전환의 방식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말까지는 1,800개 중에서 1차로 552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행정규칙 약 1,300개에도 추가로 금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조례 규칙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적용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행정규칙과 지자체 자치법규 이외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정부 입증 책임제를 확대 시행해서 불합리한 규제가 좀 더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과감히 혁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개선 과제였던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과제 분야 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설명드리면, 전문 건설업체의 경우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기술 인력이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나 도장 등 중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1명 정도라도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등록이 말소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장에서는 사직을 하고 그 육아휴직이 사실상 봉쇄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등록을 유지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경력 단절도 방지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현재 창업지원법상으로는 공장 면적이 일부분 변경이 될 경우에는 추가 승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공장 용지 면적의 20% 이내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신고로 가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속한 공장 정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불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쪽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사실상 세계 최저 수준이고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부 등에서는 산모의 어떤 난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현재 만 44세 이하로 난임시술 지원 사업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령 기준을 폐지해서 산모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난임시술 지원 사업을 받도록 그렇게 확대 규제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에 사시는 도서민들의 이동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육지와 왕래가 많으신데 배를 이제 승선을 할 때마다 도서민들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할인을 받는 그런 절차 때문에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규제 절차가 있었는데, 사실상 연로하신 분들이 신분증을 잊기도 하고 무인 발급기가 있지만 사용의 어떤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는 사실상 지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낡아서 무인 이런 전자장치로도 확인이 좀 어려운 그런 불편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도서민들의 경우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미리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캔으로 등록을 해두고 표를 발권할 시에 신분증의 검사를 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용하시는 객들은 신분증 검사를 생략을 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 13만에 이르는 도서민들의 승선의 어떤 편의를 정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규칙 정비에 대한 규제 개선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창업기업, 벤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초기 판로의 확보 부분들의 공공조달의 기능이 많이 큽니다.
기술력을 인정받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조달청의 물품 분류 체계에서는 복합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조달 시장 진입에 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개 영상 분석 가로등 시스템 이런 어떤 융복합 제품의 경우 단일 상품명으로는 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등록이 안 되고 가로등이 될지 CCTV 분야가 될지 소프트웨어가 될지 이렇게 개별 구성품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융합 복합 상품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융복합 상품 전용 번호인 별도의 분류 체계를 운영을 함으로써 조달 시장에 기술형의 어떤 창업 벤처기업들이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사례를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탐색의 임상시험과 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확정의 임상시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탐색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현재는 GMP 수준의 기업에는 많은 부담이 되는 비용과 시간에 부담이 되는 GMP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편을 좀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탐색 임증의 경우에도 인체에 접촉하지 않거나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GMP 자료 제출을 면제를 해주기로 그럼으로써 새로운 의료기기의 개발이나 시장 진입에 좀 더 용이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어떤 편의 도모 사항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각종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배우자와 직계 가족만 위임장 제출을 면제하는 좀 편의를 제공해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민법상의 가족 수준인 형제 자매와 직계 혈제고의 배우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각종 체류 허가 등을 갱신할 때 대리인의 조력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규제 입증 책임 전환제의 의미와 저희의 성과 그리고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는데 현재 이브리핑 중계 중이어서 질문하실 때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전자신문 문보경 기자입니다. 지금 수용되지 않았던 건의과제 1248건 중에 30%를 개선하기로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할 여지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그 70%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다라는 것을 이제 부처에서 입증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은 충분히 수용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규제 개선 건의 과제들이 사실상 규제들이 개선의 필요성도 있지만 규제들이 있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통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규제 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이번에 신설된 위원회는 민간이 위원장이거나 최소한 공동위원장이거나 차관급 이상인 위원장은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민간 전문가 그리고 건의를 했던 당사자들도 참여를 하시고요. 거기에서 정부가 입증을 필요성을 민간이 과반 이상인 그런 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개선을 하는 그런 트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 30%라는 의미가 사실상은 꽤 높습니다. 기존의 건의과제, 개선 건의과제들의 수용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10%가 되기 어렵고요. 이 30%라는 것은 1차적으로 곤란하다고 했던 것들을 대상으로 재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0%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비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규제와 제도들이 상황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볼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70% 부분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팔로우를 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례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정부가 이렇게 입증을 해서 남게 됐다라는 그런 사례. 제가 70%에 대한 사례들을 우리 실무자들이 제공을 추가로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규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생명이나 안전에 관한 그런 규제의 개선 요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간들께서도 민간 전문가들 참여해서도 찬반 양론이 많이 있고요. 그러한 사례들은 사실상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최일건 차장님. 네, 저 아시아경제 최일권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불수용되었던 건의과제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불수용이 됐다고 하는 데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에 따라서 불수용이 되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뭐 루트를 통해서 이게 불수용이 되었던 건지 하는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이 정부 입증 책임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 입증 책임을 하는 주체는 지자체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불수용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규제 개선을 검토를 하면 그 부처에서 규제부서가 합니다. 규제부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는 개선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회신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불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 이렇게 많이 되고요. 이번에 했던 것들은 그렇게 불수용되었던 건의 과제들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건의되었던 것들 중에 부정적인 결론이 났던 것들을 다시 모아서 그것을 규제부서, 규제에 있던 국과가 아닌 위원회라는 신설 어떤 트랙을 통해서 민간인의 참여하에 그리고 규제팀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민간인들과 위원회에 입증을 하고 설득을 해야만이 이게 존치되는 그런 트랙을 밟았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자체 내부에도 저희 중앙정부와 유사한 어떤 그런 별도의 위원회나 자치권이기 때문에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주도로 해나가야 될 것이고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했던 부분들을 컨설팅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금일 11시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